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하나, 그리고 에너지 재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말이었죠. 5월 26일인가요? 영국에서 윈드폴 텍스라고 하는 게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윈드폴 텍스는 뭐냐면 횡재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또는 뭐 벼락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에너지 기업들이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BIP 같은 경우가 20년도에 연간으로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255억 달러, 그리고 21년도에 223억 달러의 흑자를 봤는데요. 올해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무려 125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윈드폴 텍스 추가로 25%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에 대해서 BP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2030년까지 뭐 북해라든가 이런 쪽에 180억 달러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왔죠. 25%를 그러면 올해까지만 부과할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은 이 현재 고유가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2025년도까지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게 연간으로는 대략 현재 추산이 있긴 합니다만 60억 달러가 좀 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 정부는 이 돈을 받아서 어디다 쓸 거냐? 저소득 계층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뭐 정부는 쓰지 않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지금 높아진 에너지 가격,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아니면 기름 가격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들에게 이 돈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충분히 납득이 가고 설득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이 떼돈을 벌고 있는 것, 국내를 막론하고 다 똑같이 벌어지는 현상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러한 정도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제안한 현재 집권당이죠. 집권당인 어디냐? 보수당입니다. 영국의 보수당이. 노동당이 아닙니다. 보수당이 이거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자, 그러면 2014년 하반기 유가 하락 이후 2020년도에 연간 쉘 같은 경우가 255억 적자를 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적자가 나면 이에 대한 보상은 있느냐라고 하는 반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에 대해서 정부도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쉘이나 BP 같은 경우가 법인세보다 더 많은 돈을 정부에게 환급받았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투자세 공제 같은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자, 너희들이 투자세 공제를 통해서 법인세보다 더 많은 돈을 정부로부터 받아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 감안하면 너희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에 대해서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BP의 반응처럼 투자를 줄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다르게 생각했으면 좀 더 좋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 윈드폴 텍스 부과할게. 다만 너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신재생 쪽으로 투자를 동일하게 한다면 그거는 그러니까 퉁칠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오히려 에너지 기업들 입장에서도 오케이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윈드폴 텍스가 25년도까지 부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투자 금액은 줄어들 겁니다. 미국에서도 현재 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엑슨이나 쉐브론에 대해서. 근데 미국에서 주주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유럽에서는 이러한 움직임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다. 그럼 미국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미국도 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땡 물두가 연기가 안 나오겠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예 안 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끌고 나갈 거냐는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취지는 나쁘지 않으나 과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불협화음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5월 말에 있었던 이슈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재고 문제입니다. 에너지 재고 문제. 몇 번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가 늘어난다는 게 좋은 거 아니죠.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니까. 또는 제품을 잘못 만들었거나.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는 뭐 적정 재고라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계속 줄어드는 게 좋은 상황이에요. 가동이 100%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에너지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재고는 적정 재고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OECD 국가들의 원유의 적정 재고 수준은 석 달치, 90일치, 우리나라도 뭐 100일치 이상을 갖고 가고 있죠. 비상시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에너지 기업들이 또는 에너지에 대한 재고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요, 이거는 공급 불안 리스크로 작용을 하게 되고 가격 앙등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반기에 두 가지 품목의 재고를 봐야 돼요. 그게 이제 가스하고 디젤인 거죠. 자, 현재 에너지 가격, 특히 유가나 가스 가격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스파이크가 났습니다. 자, 그럼 현재 상황에서 하반기를 놓고 보게 되면 이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이 가격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거는 재고 수준이 될 겁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미국 같은 경우가 현재 유럽의 LNG를 가장 많이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LNG 수출량의 75%가 지금 유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피해를 입습니다. 자, 2021년도에 미국 LNG 수입 국가 중 1위가 어디냐? 우리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LNG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미국산 LNG 수입 비중이 한 대략 18.5%이고요. 지난 4월 달까지는 올해 4월 달까지는 12%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수입선 다변화를 막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물로도 사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미국은 어쨌거나 올해 두 가지 목표를 가스에 있어서는 달성을 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를 9월, 10월 달까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내의 재고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이거는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 추이입니다. 그래프가 지금 붙어서 안 보이시겠지만은 2022년도 지난주까지 미국 천연가스 재고는요. 지금까지 재고 수준이 가장 낮았던 2019년도보다 밑에 지금 있습니다. 숫자가 좀 슬라이틀리 낮기 때문에 그래프가 겹쳐 보이긴 합니다만은 19년도보다 더 낮아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건 뭐 뻔한 이야기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 대비 수출 비중이요. 2019년도에 5% 정도. 올해는 4월 달까지 얼마냐? 대략 12.5% 정도. 생산량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의 재고가 빠르게 증가하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천연가스는요, 여름철이 비수기죠. 주로 취사 난방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이제 10월 말부터 뭐 2, 3월 달까지 소비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부터 10월 중후반까지는 빌드업 기간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재고는 현재 계획대로 쌓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재고가 문제가 되는 거죠. 미국의 재고, 천연가스 재고가 9월 말 10월 초에 들어서서 지난 4, 5년간 정말 낮아라고 하게 되면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다시 한번 스파이크가 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낮은 재고 때문이죠. 겨울철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수출 제한 이야기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연쇄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일단 미국 가격, 자, 지금 여름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스 비수기예요. 지금 미국 천연가스 가격 MMBTU당 9.3불입니다. 작년에 얼마였느냐? 작년 이맘때 3불이었어요. 그 전년엔 얼마였느냐? 2불대였습니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4배, 한 4.5배 정도 올라간 겁니다. 우리나라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요, 전년 대비 2배에서 2.5배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미국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4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죠. 자, 11월 중간 선거도 있습니다.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가솔린 가격, 예, 상당히 높죠. 전 세계 가솔린 소비량의 40%가 미국이 쓰고 있는 거죠. 천연가스 재고 문제는 하반기의 전반적인 커머더티 가격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천연가스 재고를 주간 단위로 계속 체크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봐서는 겨울철 대비했을 때 레코드 로우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뭐 현재 천연가스 가격이 이미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예상이 되는 부분과 현실로 맞닥뜨렸을 때의 반응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 뭐 저는 추가로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 가격을 우리 주시해야 됩니다. 재고 수준을요. 두 번째는요, 디젤입니다. 뭐 미국은 가솔린을 많이 씁니다만 유럽은 주로 디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디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운송, 물류의 핵심입니다. 광산, 농기계 다 디젤을 사용합니다. 건설, 중장비 다 디젤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은 유럽 주요 17개 나라들의 디젤 재고 합산량입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유럽의 디젤 재고가 2018년도 말 기준, 이게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죠. 거기까지 떨어졌어요. 거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 고점과 저점 수준을 보시면요. 16년도에 고점을 찍고 18년 11월 달까지 쭉 빠질 때 이 기간이 2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 고점이죠. 이번 고점에서 지금까지 재고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9개월밖에 안 됐어요. 4월, 5월달 데이터는요, 이거 분명히 저점 수준을 더 깨고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자, 유럽은 디젤을 러시아로부터 많이 조달받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박에 대해서 이제 유럽이 제재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디젤을 어디서 공급할 거야라고 하는 문제. 우리나라도 디젤 가격이 가솔린을 넘어섰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유럽이 처하고 있는 문제는요. 그 어느 시기보다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를 엮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이슈는 뭐냐면요. 자, 현재 천연가스 가격이 예를 들어서 JK의 마켓 프라이스, 그러니까 재팬 코리아 마켓 프라이스 기준으로는 대략 MMBTU당 한 23, 4불 정도 해요. 이거를 유가로 환산하게 되면은 대략 120불이 약간 안 됩니다. 그런데 9, 10월 달에 미국이 천연가스 재고가 부족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앙등, 예를 들어 지난번처럼 30불 정도 간다라고 하면요. 배럴당 180불 정도 되는 거죠. 원유로 환산하게 되면.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천연가스로 난방을 할래? 기름으로 난방을 할래라고 하는 이슈. 기름이 더 싸네. 그러면 이거는 기름 가격을 같이 끌어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가급적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될 게요.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 추이, 주간 단위 재고 추이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유럽의 디젤 재고 수준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 서너 달 후 정도면은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해서 보자.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가 늘지 않고 계속 줄고 있다라고 하면 가격 앙등의 트리거로 분명히 작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